예,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1일 알바 뛰러 온 김준일입니다. 예. 장윤선 기자 휴가 가셨는데 지금 잘 즐기고 계신지, 알바들 못 믿어가지고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휴가도 못 즐기고 있는 거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마음 푹 놓고 쉬고 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1일 알바를 뛰기로 했는데 아마 매출이 지금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저도 개인적으로 됩니다. 하지만은 알바 때문에 편의점 망했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어제는 취임 3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 했는데 찐 보수의 시각으로 또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기자의 전설입니다. 찐 기자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 기자 조갑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또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대표님 모시고 그렇죠. 예전에 하고 또 됐습니다. 예, 개혁신당 그 토론회에서도 옆자리에 앉아서 요즘 대표님을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정확하고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정확한 시각으로 또 평론을 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일단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이야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다.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못 참고 30일 만에 나오셨는데 그런 성의가 좀 느껴졌습니다. 특히 남은 4년 11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좀 뭐랄까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좀 지루하셨나요? 예. 답변이 너무 길었어요. 예. 어떤 답변은 10분 넘었습니다. 거의 20분 가까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 부분 기자 책임입니다. 이 단답형 그러니까 단문 단답이 좋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려면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일장 연설을 하듯이 하지 말고 딱 한 문장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묻는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려면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의 질문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기자들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나중에 정치인 되기 위해서 저걸 선전 장소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자 1945년생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신문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55년째입니다. 원래. 기자 55년째. 예, 뭐 제 나이보다 많네요. 일단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또 기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자들도 좀 처음이고 이런 방식에 또 좀 익숙치 않은 부분도 있고. 이재명 정부가 3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막 날카롭게 비판할 부분도 조금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 한 달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제일 두 가지 말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나라의 분위기가 밝아졌다. 나라의 분위기가 밝아졌다. 밝아진데 상당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에요. 표정이요? 항상 웃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가끔가다 개구장이 같은 표정이 가끔 나와요. 장난기가 있는 것 같고 부인도 항상 웃대.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인상이 중요하거든요. 1980년대 미국이 카터 행정부 때 아주 죽을 쓰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레이건 아닙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배우 출신으로서 얼마나 그 표정이 밝고 유머의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 분위기가 많이 바꿔졌어요.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게 구체적으로 이 주가 상승 뭐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것은 역시 시장 지사를 한 사람이니까 인사라든지 이런 면에서 큰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명이죠. 총리 장관. 보면은 정치인이 많고 정치인이 하면 8명이죠. 그다음에 관료, 기업인, 근데 교수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유능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여기에 또
너무 잘 나가다 보면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미 관계가 아직도 정립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오는 9월 3일 전승절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승절 행사에 먼저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큰 쟁점으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불안 요소도 있죠. 전승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가는 게 낫습니까? 안 가는 게 낫습니까? 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안 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결정할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크잖아요. 그죠? 그게 아직 미결된 상태에서 물론 앞으로 2달 남았으니까 미결된 상태에서 갈 경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사대주의로 가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어제입니까? 어제 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관세 인하를 해 주었습니다. 20%.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대중 포위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이제 중국의 대체제로서 공장으로서 베트남도 필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약간의 그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그리고 2015년에 조금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했죠. 전승절 행사에 갔는데 그때도 미국 등은 반대를 했거든요. 그때 간 이유는 아마 북핵 문제 해결에 시진핑 주석의 도움을 받겠다는 계산이 있었는데 그건 그 뒤에 사드 배치 문제로 효과가 없었다고요. 그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6.25 때 말하자면 중공군 개입의 책임이 있는 한때 우리 적군이었잖아요. 알겠습니다.